GUI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GUI는 기본적으로는 이 화면을 구성하는 게 GU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UI 프로그램 한다는 건 우리가 콘솔 텍스트에서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만 만들어서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윈도우를 꾸며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것이 GUI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자바 FX를 가지고 자바 FX 라이브를 가지고 이제 이 화면을 꾸밀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GUI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화면을 이렇게 꾸민 다음에 이 화면을 이제 사용자가 인터랙션 하겠죠. 그러면 그 인터랙션에 대해서 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그런 이벤트들을 잡아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포넌트라고 하거나 자바 FX에서는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컴포넌트, 노드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이 노드는 크게 기본 노드와 컨테이너 노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기본 노드는 더 이상 그 노드 안에 다른 노드를 추가할 수 없는 노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개별적인 것들은 다 뭐예요? 기본 노드예요. 뭐 텍스트 필드, 체크박스 버튼, 레이블, 뭐 라디오 버튼 이런 것들은 기본 노드다. 그리고 이런 기본 노드들이 이런 윈도우 화면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컨테이너 노드에 넣어서 이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되겠고, 자바 FX에서는 이제 스테이지, 씬, 페인 뭐 이런 형태로 그 컨테이너 노드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전체 하나를 우리가 스테이지라 그러고, 그 스테이지는 씬으로 꾸미게 되겠고, 씬이 복잡하면 여러 개의 페인을 가지고 꾸미게 되겠고, 페인은 또다시 기본 노드를 포함하거나 또 다른 페인을 포함해서 이 밑에 기본 노드가 가거나 뭐 이런 식의 구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두실 게, 이제 어떤 GUI 라이브러리를 배우면은 그 GUI 라이브러리는 어떤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는지,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이지와 관련해서는, 윈도우와 관련해서는 모델레스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모델레스, 모달. 그래서 모델레스 윈도우는 그 윈도우가 띄워지면 다른 윈도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윈도우랑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모달 방식에서는 이 윈도우에서 그 모달 윈도우 하나 띄우면은 걔를 죽이지 않는 한 백에 있는 그 윈도우로 못 가요. 그래서 뭔가 중요하게 알려야 되는 경우에는 모달 윈도우를 띄우죠. 모달 윈도우 띄우고 사용자가 최소 OK를 하든 뭘 해야지만 이제 다시 메인 윈도우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뭔가는 반응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델레스. 그리고 모달 방식의 윈도우를 많은 경우에는 그냥 다이얼로그라고 부르고 있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바 FX에 이제 제한된 건데, 자바에서 자바 FX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여러 메소드 중에서 반드시 우리는 스타트 메소드는 재정의해 주셔야 되겠고, 이 스타트 메소드에서 해야 될 일은 스테이지를 꾸미는 거예요.
즉 화면을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을 하나 갖게 되는데 메인에서는 론치를 호출한다. 뭐 이렇게 그거는 요 자바 프로그램 관련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도형 그릴 수가 있죠. GUI에서는 우리가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컴포넌트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빈 곳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든 이미지를 넣든 해가지고 화면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노트에서는 여기서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그 그림, 도형들을 그리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ectangle, circle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면은 어떤 걸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이 자바 F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도형마다 똑같이 이 set stroke width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set stroke는 붓 색깔을 지정하는 거고 set stroke width는 붓의 굵기를 정하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set fill을 넣으라면은 채워지지 않는데 set fill에다가 색깔을 주면은 도형을 그리면서 그 안을 채워주죠. 그렇죠? 채워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도형을 그릴 때 그 도형들을 그룹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룹은 그냥 묶는 데만 쓰는 어떤 노드, 뭐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때도 보통 늘 자바 FX 보는 거지만 어디다가 얘네들을 넣을 때는 get children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add 또는 add all 해가지고 하나 넣을 때는 add 여러 개 넣을 때는 add all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rectangle 뭐 line 뭐 기타 등등 이미지까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장이었고 2장의 핵심은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 그래서 화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가 특정하게 예쁘게 어떻게든 꾸미고 싶을 때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레이아웃. 그래서 레이아웃에는 여러 개의 레이아웃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보더 페인. 그러니까 스테이지를 꾸미는 첫 번째 씬을 꾸밀 때 쓰이는 그 레이아웃은 보더 페인을 많이 씁니다. 보더 페인은 이렇게 다섯 개로 영역을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5개의 영역. 근데 5개의 영역으로 나누는데 그 5개의 영역을 내가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페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면은 각각에는 몇 개의 노드를 넣을 수 있어요? 에는 몇 개의 노드를 넣을 수 있어요?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또 여기다 넣고 싶다. 예를 들면 버튼을 3개 넣고 싶다. 그러면은 페인을 하나 만들어서 페인에다가 또 3개를 넣고 페인 하나를 여기다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페인이 화면을 어떻게든 나눌 텐데 뭐 격자로 나누든 그리드 페인 같은 경우 이렇게 격자로 나누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각 나눠진 영역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노드는 하나예요, 항상. 근데 여기다 여러 개를 넣고 싶으면은 요 자체를 다시 또 다른 페인을 만들고 그 페인을 또 나눠서 넣고 페인을 하나 넣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데 보더 페인, 전체는 보더 페인으로 많이 우리가 꾸미게 되겠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개를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넣고 싶은지 수직으로 넣고 싶은지에 따라서 H박스, V박스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제 노드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 노드들을 사용자가 상호작용해서 뭔가 하게 되면은 그것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뭐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요 경우에는 화면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어디 있어? 여기서 버튼.set on action 해가지고 그 노드와 그 노드를 조작했을 때 처리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함수를 등록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버튼에다가 어떤 함수를 등록시켜 놓으면은 그 버튼이 클릭됐을 때 그 함수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요.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처리할 함수를 만들고 그 사건과 함수를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초기 자바 FX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자바 8 이전에는 함수를 인자로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수를 등록하고자 하면은 그 함수를 이런 식으로 객체로 그 함수만 하나 들어있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해서 등록을 시켰어야 됐어요. 객체를. 함수를 전달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함수만 딸랑 만들어서 함수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은 자바는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가 자바 일반 자바 시간에 함수형 프로그램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그렇게 되겠고 다 그것만 돼 있나? 여기에는 예제가 나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핸들 해가지고 함수만 이제 등록을 하는 형태고 이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트에서는 레이아웃이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레이아웃. 화면을 꾸밀 때 꾸미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팡 프로젝트랑 연관도 되지만 이제 이벤트 중에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하는 것 같은 거 말고 주로 우리가 게임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할 때 많이 해야 되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게 키보드, 마우스, 윈도우, 타이머 네 가지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키보드 이벤트면 키보드 이벤트를 처리할 함수를 만들고 그것을 등록시켜 줘야 되는데 등록은 보통 C, 페인 이런 데다가 이제 등록을 하면 됩니다. 페인에다가 등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키보드 이벤트의 경우에는 내가 처리할 코드들을 이제 여기 케이스문 같은 형태로 하게 되겠죠. left, right, up, down. 그래서 요거는 화살표 키를 조작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마우스 이벤트는 이제 마우스 이벤트에서는 클릭한 위치 또는 클릭한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켓몬팡에서는 요 XY 좌표를 얻어 가지고 7x7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자 선택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마우스 이벤트의 경우에는 주로 마우스 클릭 요걸 쓰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이벤트들도 있어요. 뭐 많이 쓸 수 있는 게 마우스 드래그 하는 거 그거를 또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는 버튼이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버튼을 처리하고 싶은지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버튼 primary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우스 버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이벤트는 이제 윈도우 자체를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미니마이즈 시킨다든가 최대화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그랬을 때 뭔가 처리해야 되면은 그것을 캐치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이벤트는 타이머를 걸어 놓고 그 시간이 되면은 요 함수가 실행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켓몬팡에서는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힌트를 보여주는 시점 또는 지금 숙제로 하고 계시는 콤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포켓몬팡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딨지? 이 트랜지션, 그러니까 자바 FX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만들고자 할 때 뭔가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자 할 때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걸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패스 트랜지션이 있고 뭐 포스 트랜지션, 뭐 트랜스레이트 트랜지션, 로테이트, 스케일 뭐 여러 가지 있고 이런 것들을 병행적으로 실행한다든가 아니면 순차적으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들을 제가 그 EL에 가면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제들을 실행해 보면서 이제 이렇게 동작하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고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이 필요할 때 그 소스들을 조금 모디파이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3장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이전에 한번 다뤄본 부분들이고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는 그 다뤘던 기본 노드는 버튼밖에 없었어요. 버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버튼 외에 수많은 기본 노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 종류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텍스트 필드, 패스워드 필드, 텍스트 에리어, 스크롤 페인,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콤보 박스, 리스트 뷰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고요. 요거랑 포함해서 다이얼로그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해를 그 소스를 실행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 포켓몬팡 할 때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의 조그마한 창이 뜨죠. 그게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할래요 하고 또 한 번 더 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얼러트 테스트 02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요 얼러트 인포메이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요게 떠요. 요게 이제 얼러트 창이에요. 간단한 다이얼로그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러트라는 거를 생성하고 있는데, 버튼을 눌렀을 때 얼러트라는 걸 생성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얼러트 인포메이션이라는 거 되어 있고, 여기 그 아래 거에는 얼러트 컨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포메이션 이거 안 되는구나. 그렇죠? 얼러트 인포메이션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요 아이콘이 그 얼러트 타입에 따라서 달라요. 인포메이션이면 I라는 게 나오고, 컨포메이션이면 물음표가 나와요. 그래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show and wait로 실행을 합니다. 이 show and wait라는 게 얘가 죽지 않으면은 다른 창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것 띄우면 얘로는 못 가죠. 여기로는 못 가요. 요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다이얼로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죽여야지만 다시 또 얘를 갖고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show and wait입니다. show and wait. 그리고 이 구성을 보면 set title, 여기에 정보창 돼 있고, header text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set content text는 여기에 들어가요. 만약에 그러면 아까 있던 게 없어졌죠. 그렇죠? 요 널로 처리하니까 아까 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널.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죠. 이렇게 눌렀어요. 아까는 여기 중요 메시지하고 아이콘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헤더 텍스트인데, 걔를 널로 세팅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두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2는 얼러트 테스트 2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원래 나와야 되는 버튼들하고는 다른 형태의 버튼들이 나와요. 다른 종류의. 개수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얼러트를 조금 커스터마이즈만 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여기서 요 얼러트 테스트 코드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ike, hate, cancel이라는 여러 가지 버튼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하고 있죠. 여기다가.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형태를 내가 필요로 하면 조금씩 바꿔가지고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얼로그고 그 다음에 요게 텍스트 필드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요게 텍스트 필드. 그리고 밑에 거는 쓰면은 안 나타나죠. 밑에는 안 나타나요. 얘는 패스워드 필드예요. 그래서 텍스트 필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게 있고 패스워드 필드라는 게 있고, 패스워드 필드는 사용자가 치더라도 그것이 화면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패스워드 같은 거 처리할 때 쓸 수가 있고요. 패스워드 필드나 텍스트 필드는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뭐가 있냐면은 set text, get text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get text는 쳐져 있는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스트링을 갖고 오는 거고, set text는 거기에다가 뭔가 뿌려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그래서 set text, get text 이렇게 두 가지 메소드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자체는 여기에 코드로는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텍스트 필드는 한 줄만 입력받을 수 있는데, 텍스트 메모를 시행해 보면 얘는 다중 라인을 입력할 수 있어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텍스트 에리어라 그래요. 텍스트 에리어.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를 이제는 다중 라인을 입력할 수 있고, 다중 라인은 여기 이렇게 쭉 입력하다 보면 요 화면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밑에 스크롤이 생깁니다. 스크롤 바가. 양쪽에 다 스크롤 바가 생기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저장도 할 수 있고 불러오기 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텍스트 파일을 불러다가 여기다가 뿌려주는 그 코드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메모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그래서 텍스트 필드, set text, get text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겠고, 텍스트 에리어가 있고, 텍스트 에리어도 데이터를 거기다 쓸 수 있고 데이터를 지울 수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막 이렇게 썼을 때 얘네들을 지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네들 없애고 싶어. 여기 전체 지우고 이러면 지워지잖아요. 어떻게 한 건가요? 그쵸. setText에서 빈 문자를 넣어주시면은 지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 보시면 클리어 버튼이면 setText 해가지고 빈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텍스트 에리어고, 스크롤 페인, 그 다음에 요거는 코드 없이 그냥 요거 보여드릴 텐데, 체크박스. 체크박스는 언제 쓰이냐면은 내가
얘도 체크하고 얘도 체크할 수 있을 때 쓰는 게 체크박스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때는 체크박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예쁘니까 그때 쓰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의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들 중에 다 선택할 수 있고 몇 개 선택할 수 있고, 그럴 때 체크박스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 버튼은 하나만 꼭 선택할 수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라디오 버튼,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라디오 버튼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때 씁니다. 그런데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토글 그룹이라는 걸로 얘네들을 묶어야지만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보통은 지금 요 예시들을 하나만 해보면, 요 누를 때마다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를 때마다 지금은 요 프로그램은 요 라디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들은 누를 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은 안 해요. 언제 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사용자 등록할 때 이름, 뭐 아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별. 그럼 성별이라는 경우에는 무슨 버튼을 쓸까? 라디오 버튼을 쓰겠죠. 왜? 남자이고 여자가 동시에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라디오 버튼을 써요. 그 다음에 쭉 뭐가 있고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했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누르면은 얘가 선택되어 있는지 얘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남성으로 세팅하면 되고,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여성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얘네들을 눌렀을 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은 눌렀을 때 반응하도록 하지는 않아요. 별도로 나중에 뭔가 초이스로 선택하게 되고, 예를 들면 여기에 취미가 있다. 취미는 라디오 버튼을 안 만들겠죠. 왜? 취미는 나는 등산도 하고 축구도 취미고 음악 감상도 취미고, 그러면 다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체크박스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을 눌렀을 때 어떤 것들이 체크되어 있는지를 봐서 설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콤보 박스는 라디오 버튼으로 만들고 싶은데, 라디오 버튼은 점을 너무 많이 만들면은 번거롭고 인터페이스가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달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럼 그거를 라디오 버튼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럼 라디오 버튼이 몇 개 필요해? 12개 필요하죠. 그럴 때는 라디오 버튼을 안 쓰고 뭘 써요? 콤보 박스를 씁니다. 그럼 콤보 박스는 여기 딱 누르면 쭉 나와요. 그럼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콤보 박스도 여러 개 선택할 수도 만들 수 있는데, 콤보 박스는 기본적으로는 몇 개?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 쓰는 게 콤보 박스입니다. 콤보 박스. 그래서 여기서처럼 콤보 박스인데, 콤보 박스를 보여줄 때 여기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자열, 배열로 이제 나타낼 것을 만들어 놓고 걔를 등록시킵니다. add all 해서. 그럼 이렇게 등록이 돼. 그럼 내가 선택을 해. 그러면 요 스트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스트링이 나오는구나.
스트링이 나올 수 있고 어떨 때는 스트링이 안 나오고 위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위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 개는 찾아가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보 박스 말고 비슷한 건데 콤보 박스와 비슷한데 내가 여러 개 체크박스처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뭘 쓰냐? 리스트 뷰라는 걸 쓰시면 돼요. 리스트 뷰는 멀티 초이스를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해줍니다. 리스트 뷰.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은 저거를 선택했을 때 반응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얘네들도 선택했을 때 반응한다기보다는 요걸 이용해 선택하도록 해놓고 나중에 뭐예요? 이런 등록 같은 거 눌렀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해 놓은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씁니다. 뭐 여기서처럼 get selected items 해가지고 문자열들을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다 보여주고 있죠. 선택할 때마다 처리, 선택 후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하는 방법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만 쉬죠. 아까는 이런 텍스트 필드나 뭐 체크박스나 레디오 버튼 같은 기본적인 노드들을 보여드렸고 요 다섯 번째 마지막 노트에서는 좀 더 어드밴스된 노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보여드리면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동그랗게 나와가지고 있고 요거는 똑같은 용도인데 동그랗게 안 하고 이렇게 바 형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레스 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하고 프로그레스 바는 사용자가 인터랙션 하는 부분 아니에요.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용도이고 슬라이더는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스피너는 요걸 이용해서 막 바꿀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그 값을 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바는 보통 그 아까 텍스트 에리어처럼 이제 화면에 넘어갔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쓰는 건데 이 스크롤 바도 그냥 그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한번 보시면은 얘를 움직이면 이제 이게 되죠. 그래서 뭐 파일 다운로드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진행 사항을 쭉쭉쭉쭉 보여줄 수가 있죠. 전체 크기를 알고 현재까지 다운된 크기를 알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요걸로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8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 프로그레스 바, 슬라이더, 스크롤 바, 스피너 이제 이런 것들을 필요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요 눈금 밑에 나오는 눈금들을 내가 표시할 수 있고 여기는 레이블은 안 돼 있는데 레이블까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스피너.
그 다음에 테이블. 테이블은 제가 챕터 4에 예제로 놓았는데 여기 보시면 테이블 데모. 테이블은 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여기 요 셀들을 직접 선택해 가지고 편집할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이블이고 테이블은 테이블의 각 열을 생성해야 되는데 테이블 컬럼이라는 걸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름, 컬럼의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set style 해가지고 fx alignment center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CCS를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그 HTML5 그 CCS 있죠. 그거를 여기서 직접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 세팅할 때, 그러니까 CCS 값들을 여기다 줘서 중앙 정렬, 왼쪽 정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추가를 하고 이때도 이 추가되는 순서가 늘 중요하죠. 이 GUI에서는 추가되는 순서가 나타나는 순서가 되겠죠. 나타나는 순서. 버튼도 우리가 ABC 추가하면 ABC 순으로 나오는 거고 바꾸면은 바뀌어진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테이블을 만들 때 그 테이블에 나타날 그 데이터와 관련된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string, name, bat, average 해가지고 요 get, bat, average, get number, get name 요 이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네들 이용해가지고 그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을 꾸미게 돼요. 그래서 테이블 데모에 보시면은 테이블 꾸밀 때 여기처럼 요 객체들을 추가를 해주죠. 객체들을 추가해주고 얘네들은 name, number, bat, average라는 형태로 그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 걔네가 그 앞에다가 get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get name, get number, get bat, average를 이용해가지고 그 클래스의 그 객체들의 정보들을 갖고 와서 이제 화면에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 요거랑 다 매칭이 돼야 돼요. 이게 옛날 데이터네요. 그쵸? 민병현 선수는 저기 갔는데 롯데로. 제가 두산 팬이거든요. 지금 두산 잘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이 트리뷰입니다. 트리뷰. 트리뷰는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데이터를 나타내고 싶으면 트리뷰를 쓰시면 돼요. 트리뷰. 확보, 컴퓨터 확보 밑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마트 IT, 뭐 전기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말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아이템을 만들고 그 아이템을 차일드로 넣고 그 다음에 각 차일드에서 이렇게 넣고 이게 set expand가 true면은 얘를 true로 바꾸면 보여줄 때 확장된 상태로 보여주는 거죠. 아까는 합부만 나와 있었는데 저거를 true로 바꿔주면 나올 때 펼쳐져서 나와요. 그렇지만 컴퓨터 공학과 정리통식 부분은 set expand가 false로 돼 있으니까 확장이 되지 않죠. 확장이 안 된 상태로 보여주고 사용자가 원하면 클릭하면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UI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 끝냈는데 별거 없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GUI는 노드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럼 자바FX에는 어떤 노드들이 있지?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으면 그 노드가 뭐지? 이런 걸 찾아봐야 될 거고, 웬만한 노드들, 많이 쓰는 노드들은 4장, 5장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4장, 5장에 있는 것들 말고도 다양한 노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시면 찾아볼 수 있고, 또 라이브러리는 없는데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노드들도 있어요. 인터넷 뒤져보면 그런 것도 가져다가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노드들을 사용하는 사용법들도 간단하게 익히면 돼요. 보여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고, 초기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걔네들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사용자하고 상호 작용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UI 프로그램 할 때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그런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 뭔가 화면에 그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리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도형 같은 걸 어떻게 그리고 이미지 같은 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시면 GUI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죠. 근데 GUI는 프로그램의 겉포장이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또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 거죠. 포켓몬 판 같은 경우에는 밖에 우리가 구성하는 GUI는 간단하죠. 그렇죠? 7x7 이미지만 보여줄 뿐이고. 근데 그 7x7 이미지 보여주는 그 자체는 별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사용자들이 뭐 클릭하고 이럴 때 막 여러 가지 행동들 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그게 포켓몬 팡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